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는 입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입동 무렵이면 긴 겨우살이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겨우내 쓸 땔감을 마련하고 여자들은 김장을 하거나 시래기를 말리는 등 하루해가 짧도록 분주하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입동의 가장 큰 월동 준비는 코로나19나 독감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적당히 운동도 하면서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순천으로 갑니다. 순천에 가면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삶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간읍성인데요. 구불구불한 돌담길과 초가집이 아름다운 나간읍성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난 진짜 읍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 순천에 사는데 나간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놈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대학생 민지 씨와 역사도 방송으로 배운다는 천생 방송인,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가 함께하는 600년 전 나간읍성으로의 시간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연상시키는 정겨운 풍경. 하지만 알고 보면 국내에선 최초로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된 유적지이자 현존하는 조선의 3대 읍성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조선의 대표 읍성입니다. 아 이리 오너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아무도. 교수님. 아무도 안 와요. 정말. 어때요, 여기? 아니 교수님 여기 네. 들어오니까 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네. 조선시대로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때 붙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어서와 조선은 처음이지. 선생님. 아니 근데 순천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아, 멀어가지고. 아니 순천에 사는데 여기가 멀어요? 우리는 그러면 태평양권도 왔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사는데? 세상에나. 올라가 보시죠. 나간읍성이 처음인 순천 처자를 위해 선택한 첫 코스. 올라가 보시죠. 와 지붕이 다 보인다. 아이, 와 교수님. 아 근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성곽이 사실 그냥 성이어서 걸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넓이가 되네요.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보초를 쓰면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해안 근처 대부분의 고을에 세워졌다는 읍성.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조선시대 남부지방에 총 69곳의 읍성이 세워졌는데요. 내륙 지역엔 나간 지역처럼 비교적 큰 고을에만 읍성이 세워졌습니다. 덕분에 600년 후 나간 읍성에선 초가지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걷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체험이 가능해졌죠. 근데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굳이 이곳에 이렇게 성곽을 지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읍성이 있을까요? 혹시 읍성 말고 좀 다른 단어 들어보셨어요? 읍성 말고요? 남한? 산성!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산성은 뭘까요? 산성은 산 위에 이렇게 지은 성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 읍성은 읍 안에 지은 성? 아유. 맞아요? 맞아요. 아. 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읍면동. 그러니까 마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을에 지은 성.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산성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읍성은 어때요? 평탄하죠. 그렇죠? 예,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네. 예, 사실 이 읍성을 지을 때는 바로 이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또, 네. 관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살고 있는 백성들도 같이 관민이 합심을 해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 나간읍성은 애초부터 이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적 성격이 강하다. 당시 나간의 산세가 수도인 한양과 비슷하다 해서 한양을 지방으로 옮겨놓은 계획된 도시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기준에선 이곳이 작은 민속마을이지만
조선시대엔 제법 큰 규모의 도회지였던 거죠. 교수님 여기는 어디예요? 제가 아까 어디를 중심으로 읍성이 형성된다 그랬죠? 관아!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이 관아! 누가 계신 곳일까요? 사또! 사또가 계신 곳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사또 저는 수청을 들 수 없사옵니다. 뭐야? 사또! 지금으로 보자면 지자체장의 집무실 격인 동헌은 나간의 수장인 군수가 업무를 보던 지방관청입니다. 일반 행정 업무는 물론 법으로 다스리는 송사까지 군수의 역할이 꽤나 막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유 모릅니다요. 그럼 맞아야지. 죄가 없습니다요. 아니 보니까 사또도 계시고 이방도 있고 오 진짜 리얼해요. 와 진짜 같아. 완전 진짜 같아.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나간 읍성이라면 나에게 물어보라. 나간의 터줏대감 송갑득 명예별감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별감님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별감이라는 직책으로 상주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곳에서 이제 5대째 살고 있어요. 5대째 성내에서 살고 있고. 네. 혹시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예. 우와.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예. 나간읍성 하면 우선 수많은 군수들이 다녀갔지만 네. 그중에서 가장 나간읍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네. 임경업 장군. 임경업 장군. 장군님. 예. 야. 예, 그분이 원래는 충주 분인데 1624년에 나간에 이제 군수로 와요. 이곳에 오셔서 많은 이제 선정을 베풀었고 특히 이 정유절한 때 이제 피폐된 많은 파괴된 이런 성곽을 이제 일부 보수하고 또 증축한 걸로. 특히 임경업 장군은 이제 성내에 또 선정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역 유림들이 또 이렇게 지역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비각을 세우고 그분을 추앙했고. 아니 근데 이 나간읍성이라고 했을 때 이 나간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낙토미난, 관락미난에서 이제 글자를 따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이 너무 좋아서 아주 풍요로운 어떤 그런 곳이고 관락미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있는 그 군수들이 네. 그만큼 선전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네. 백성들이 참 살기 좋았다. 나간의 넉넉한 들녘에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군수 덕분에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나간읍성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상기하며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찬찬히 조선의 시간 속을 걷다 보니 또 다른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다 관아만 기와집이고 왜 나머지들은 왜 다 초가집밖에 없어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옛날에 지역 호족이라고 할 수 있는 토반이라고도 하고 또 유림들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이제 식솔들도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토지들도 많죠. 네. 이제 성내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군수 이제 고을에서 가장 높으니까 은연중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성내보다는 이 성 밖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내에는 기와집은 없어요. 일반 서민들 가옥이 되다 보니까. 관아를 제외하고 오롯이 초가집들로만 구성된 조선의 마을. 선비도, 농민도, 대장장이도, 상인도. 나간읍성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살맛 나는 서민들의 삶은 서민들의 문화를 꽃피웠죠.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다양한 세시 풍속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간읍성의 자랑 판소리입니다. 복성쿨에 순천 벌교. 순천 벌교는 안 나오고 그랬네요. 이제 산원공상 나간요 이렇게 나오죠. 네. 산원공상. 이제 나간이 이제 소리가 있는 고장으로 유명한데
예, 우리 판소리에 대가했던 동편제로 유명하신 송만갑 선생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요. 옛날에 소리꾼이라고 하면 아주 천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감찰직이라는 벼슬을 제수받을 정도로 그만큼 소리꾼이었다는 거죠. 그때 국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에서 인정한 소리꾼. 그래서 그런지 여기 땅에만 섰을 뿐인데도 뭔가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헛다 허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만 가시고 있어요. 사랑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듣는 사람이 네. 듣는 사람이 네. 도망가게 생겼어. 도망가게 생겼어. 아 이게 안 오나요? 나간읍석은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 그 보존 가치가 더욱 높은데요. 양반 상인 구분 없이 한데 어울려 살았던 평화로운 삶의 기운이 지금도 곳곳에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통 민화하면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당대의 멋과 해악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게 특징이죠. 이 민화의 매력을 독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온 민화 작가가 있습니다. 원주의 민화 작가 송기성 씨를 소개합니다. 민화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친숙하게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좀 익살스러운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등등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이 민화를 통해서 원주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가시죠. 원주를 무대로 전통미술의 뿌리를 지켜나가는 민화 작가 금당 송기성 작가를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전통 명장의 집이라고 합니다. 금당 전통 민화 연구소라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들어가 볼게요. 우리 민화의 진수를 전하는 금당 송기성 작가를 소개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림이 엄청 많아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있는 거는 민화입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널리 알려야겠다는 의지로 20년 이상 꾸준히 민화를 그리며 민화 사랑을 실천해온 송기성 작가. 조상의 삶의 자취와 해악이 담긴 그림들은 물론 김홍도의 풍속화와 지역에서 출토된 무덤 벽화 등을 민화로 재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유독 그녀가 관심을 갖는 민화의 소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작가님 작품에 이제 꿩이 좀 빠지지 않고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꿩을 그리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원주의 시조가 꿩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꿩만큼은 일단은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우선 아름답잖아요, 꿩 자체가. 그래 그 그림은 다 그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했을 적에는 색깔을 한번 마음대로 써보자 하는 의미에서 꿩을 그렸어요. 송기성 작가는 원주의 무형자산인 꿩을 통해 원주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지에도 하지만 한지에 하는 이유는 원주가 또 한지가 유명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원주 한지 갖다 써요. 완전 원주 사랑이네요, 진짜. 네, 진짜 그래요. 이 작품 자체가. 네. 작가님 근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작가님은 이 민화의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그리고 나는데 되게 행복해요. 딴 얘기 다 필요 없고 행복해. 너무 좋아요. 완성을 하고 나면 내가 언제 이걸 그렸지? 하면서 그래서 자꾸 다음에는 무슨 작품을 할까 하는 이걸 그리면서도 딴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송기성 작가의 원주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가님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작품을 좀 기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어디에 좀 기증을 하신 건가요? 그것까지 소문났어요. 예, 원주
대표하는 역사박물관에다가 기증했습니다. 아, 네. 그럼 기증한 작품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박물관으로 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해요.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갈까요? 작가는 낯설고 멀기만 한 미나를 대중들의 품으로 가져오기 위해 과감히 작품들을 기증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 선생님 작품 좀 보러 왔는데 어디 가면 좀 볼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박물관, 저희 수장고에 지금 모두 보관돼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시죠. 저도 볼수 있으면 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장고에는 꿩을 테마로 한 미나 작품이 23점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와, 진짜 이게 독특하지 향이 있네요. 예, 향이 상당히 저는 좋은데요. 와, 여기가 이제 수장고잖아요. 네.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막 들어올 수가 없는 진짜. 곳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너무 꽝으로 영광이네요.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영광을 했네요. 작가님도 설마 지금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작가님도 지금 작가님 작품을 기증한 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나. 예,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작품은 원래 수장고 이쪽 편에 경납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한번 요번에 보시라고 이쪽으로 꺼내놨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색채로 반짝이는 존재감이 드러내는 작품들. 지난 8월엔 원주 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으로 원주 시민들과도 만났습니다. 꿩이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게 또 예, 표현하셨어요. 이번에는 색을 한번 제 마음대로 다양하게 써보려고 했어요. 꿩이 본래 또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색으로다가 더 예쁘게 남의 눈에 띄어야지만 원주가 아 이게 이구나 하는 걸 알으라고 조금 그랬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지금까지 주로 제형 미나를 위주로 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창작 미나루의 예술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송기성 작가. 원주 고유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재료와 방법들을 접목하며 끊임없이 예술적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또 애착이 가는 작품이 혹시 있으세요? 네, 여기에서 파란색 계통을 유난히 좋아해요. 이 그림이요? 네. 왜 혹시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파란색 계통을 좋아하세요. 그랬는데 저도 또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따라서. 네. 근데 저도 근데 이게 좀 제 취향이네요. 이게 눈에 좀 확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공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꽁도 더 많아 이거보다. 그러니까 꽁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네. 이게 너무 예쁘네요. 네. 책은 작가에게 또 하나의 예술적인 언어와도 같습니다. 시조인 꿩을 주제로 한 미나 작품은 지역사 관련 전시나 교육 자료는 물론 다양한 문화 사업으로도 활용될 예정인데요. 요 파란색을 제가 유난히 좋아하다 보니까 원주 시청에서 꿩 가지고서는 한번 문화사업으로다가 뭔가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파란 거를 권했어요. 그랬더니 요게 손수건이로다가 아마 할 거예요. 전국으로. 그럼 이 그림이 이게 손수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이거를 받아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아직은 못 받아봤어요. 저 너무 갖고 싶어요. 얼마나 예쁠까. 네. 진짜 너무 욕심나. 네. 머지않아 송기성 작가의 미나를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사실 이 미나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미나의 좀 가치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저기 송기성 작가님의 이번 작품은 이제 그동안 저희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계속 수집해 오던 민화들이 어떤 추처를 알 수 없고 작가를 알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그 작가의 어떤 의도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이 주로 많이 수집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송기성 작가님의 작품은 이제 작가가 뚜렷이 있고 어떤 작가의 작품 제작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지역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그런 예술을 이제 저희가 동시대에 살면서 같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 작가의 작품이 더 저희 박물관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미나에 대한 변치 않은 진지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 미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금당 송기성 작가. 앞으로 더욱더 왕성한 작품 활동을 기대하며 한국 미나계의 대중화에도 힘써주시길 기대할게요. 원주의 지역 문화를 자신의 작품에 투영해온 송기성 작가. 미나의 아름다움도 알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뜻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주와 민화를 두루 알리는 멋진 작품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은 낙후된 농촌이면서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인데요. 이곳에 오래된 건축물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래된 건물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만나고 추억과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 이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텐데요. 삼동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2세 건축물을 만나러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조용한 농촌 마을에 분위기 있는 카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탄생시킨 주인공과 함께 건축 기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김범관 교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삼동면 공간 재생 프로젝트를 맡으셔서 여러 건물들을 새롭게 탄생시키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건물도 그 중에 하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울산에서 40년 동안 메주를 생산하던 공장이고요. 이제 서비스 공간을 더 확충시켜서 만든 새로운 어떤 개념의 메주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공장 같지가 않아서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공장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추수철이 지나서 이제 콩을 가져와서 이제 메주를 생산하는 이제 농번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시기에 여기 찾아오시면은 이제 진짜 콩을 메주를 생산하는 이제 현장도 보실 수 있고 또 이 가을 날씨에 참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서 가을에 찾기가 되게 좋은 곳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메주 공장이었던 공간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옆쪽에 이렇게 딱 뚫려 있어서 공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장 구조를 살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여기가 메주 공장이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셨을 때 본인이 드시는 음식들이 다 메주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개방시켜서 꾸미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3층도 한번 가볼까요? 네. 3층에는 조금 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다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메주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색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이제 원색들이 숨어 있어요. 메주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강렬한 빨간색을 입고요. 그 이유가 이제 빨간색은 눈에도 띄기 쉬워서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고 또 보색 대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빨간색을 통해서 자연을 보게 되면은 이 강렬한 녹색과 자연의 색깔이 대비가 돼서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도 줄 수가 있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리고 이 공간에 또 시그니처인 공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컬러드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천장을 뚫어놓고 또 이제 메주의 어떤 원색인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섞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교회 스탠드 글라스처럼 이렇게 공간을 꽉 채워주기도 하고요. 이게 빛이 가려지면 또 가려지는 대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과 함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옥상 공간에 이제 올라오시면은 숨겨진 자연 환경들이 보이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가을에 맞게끔 이제 황금들녘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제 삼동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에 하나인 보온천이 이제 보이세요. 여기가 또 계곡뷰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삼동의 아름다운 자연들도 건축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되게 공장이라는 거를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신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네. 여기에는 메주를 통한 1, 2차 산업,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주를 생산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하시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산업들이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요즘 농가가 힘들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 어떤 발전이 더딘 건데 이렇게 카페라는 공간처럼 서비스 공간을 이용해서 많이 쓰이게 되고 유통이 된다면은 예, 이분들도 곧 사실 수가 있고 또 발전을 하셔서 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요즘 말로 흔히 뭐 부캐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부캐 공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메주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네, 명쾌한 표현이신 게 부캐 공간인 거죠. 부캐 공간, 이게 굉장히 딱 와닿네요.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삼동의 건축물. 마을의 가치가 더해져서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여기 옆에 호수도 보니까 쫙 보이고 산책길 자체도 너무 예쁘네요. 네. 사실 여기가 그 삼동 안에서도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 공업화 때문에 이렇게 마을을 이주시키고 댐을 만들어서 공업용수로 쓰기 위한 큰 호수를 만들었지만은 이제 지금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개발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돼버려서 훨씬 더 이 주변 환경이 울산 내에서는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 된 것 같아요. 네. 자연에서 받은 영감과 감동은 건축물에 고스란히 녹여내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에 좀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유롭게 오셔서 이렇게 걷기만 하셔도 그러니까요. 너무 힐링이 좋을 것 되고 같아요. 사람도 없으니까 네, 너무 맞아요. 좋네요. 네. 아니 이 주택은 제가 아까 멀리서부터 오면서 유독 눈에 띄어가지고 네. 유심히 봤었는데 혹시 이 주택도 직접 맞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네. 삼동에 많은 좀 기회가 돼서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목주택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또 되게 운이 좋게도 삼동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 중목주택에 대해서 이제 연구 설계를 의뢰하셨고 그래서 지어진 주택이에요. 지붕 아래 풍경은 어떨까요? 와 여기 또 겉이랑은 안이랑 되게 다른 매력이 있네요. 네. 이곳은 한옥을 오마주한 목조 주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현대의 어떤 건축 기술과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던하게 만든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재 속에 철을 꽂는 방식인 중목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처마와 툇머리 등에 접목시킨 건데요. 한옥의 멋스러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동 주민도 좋아하시고 또 더더구나 서울에서 또 영화 촬영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또 공간에 맞춰서 영화를 찍어주신 것 같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면 네. 또 울산에 또 많이 또 찾아오고 그러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건축물이 재탄생하면서 울산의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건데요. 다양성을 보여준 특별한 공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같은데 여기도 뭐 숨겨진 게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이 건물도 한 10년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치돼 있던 건물인데 그 전에는 이제 여기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을 해서 식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그 유행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져서 이제 비어 있던 건물이고요. 네. 그래서 공간 재생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 속에다가 삼동의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것을 담아놓는 삼동만의 공간을 제시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 공간 재생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가진 특징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산과 빛, 나뭇잎 등 자연 경관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물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찾아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폐건물 안에 이상한 곳으로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말 이상한 곳이네요. 아니 방금 봤던 데랑 너무 달라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사실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은 딱 이 계절의 아름다운 낙엽을 주제로 해서 이제 연구 제작한 패널을 이제 여기 작품처럼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 벽 무늬가 비닐 같은 이 벽 무늬가 바로 말씀하셨던 거죠? 네, 맞아요. 요 산에서 보시는 낙엽의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영속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나뭇잎 모양의 알루미늄 패널 수는 1000여 개. 여기에 3가지 색상을 입혀서 삼동만의 나뭇잎을 만들어낸 겁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와, 여긴 또 색다른 공간이네요. 네. 사실상 여기는 이제 삼동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일상적이면서도 신기한 어떤 이제 삼동 산에 있는 이제 적사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붉은 공간을 꾸몄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요게 이 공간에서는 공간 디자인에서는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포탈이라는 의미고요. 이 포탈이라는 의미는 시 공간을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을 기능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장치인데 우리가 산을 가면은 산 속에 우거진 나무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새로운 풍경들을 즐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녹색의 아치, 이 포탈을 지나갈 때마다 이처럼 새로운 공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이게 공간마다 또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네. 그럼 이 공간은 지금 대나무가 일부러 보이게 이렇게 지금 만드신 거죠? 맞아요. 네, 사실 산속에는 이제 다양한 식물과 녹색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식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컨셉, 각기 다른 컨셉의 방들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다른 측면의 방은 와, 여기 아까 봤던 그 호수 뷰가 촤악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와, 진짜 멋있다. 네, 이 공간이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많이 감명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삼동의 이제 가장 아름다운 대암호수와 이제 떨어지는 석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선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간 디자인의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 디자인을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간과 공간 사이, 시간마다 달라지는 삼동의 풍경이 건축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데요. 네, 삼동면이 처음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고 네, 너무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삼동을 위해서 가치를 같이 함께 이렇게 찾아주시면서 그 매력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저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가치들을 찾으셔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동에서 만난 건축의 아름다움과 멋,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낡은 메주 공장이 모던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자연과 공존을 이루는 주택과 멋진 뷰의 카페까지 기존의 공간이 가지고 있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의 의미를 잘 살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울산의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길 기대해 봅니다. 부부 합산 나이 214년, 결혼 생활 79년 등 숱한 화제를 뿌린 세계 최고령 부부가 있었는데요. 최근 남편이 110세로 숨을 거두면서 이들의 인고 부부 생활도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보낸 세월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던 이 부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물었더니 결혼 생활 중 꼭 지켰던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과 성숙, 상호 존중인데요.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점에서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